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이 있다면 양식에 맞춰 게시판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외로도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후손분들 관련해서 사연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뵐 예정이고요. 갑질 및 폭력, 알리고 싶은 국민청원, 이외로도 각종 피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협력 제안, 정책 제안, 연대 등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매번 링크를 이렇게 남겨놓을 테니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아주 황당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YTN 새해 여론조사 결과로 윤석열 지지율이 30%가 넘었다는 내용인데요. 이로써 대선주자 1위를 견고하게 다졌다는 인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YTN에서 의뢰를 해서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한 거고요. 기어코 30%의 선을 넘은 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현실이죠. 새해 첫날과 이튿날에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이재명 도지사는 20.3%,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5%로 나란히 2, 3위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고요. 응답률은 5.2%였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30% 넘는 거에 많은 시민들이 코웃음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장모, 윤석열 부인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패거리들의 만행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든 계속해서 덮고 있지만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이고, 그게 언론을 통해 드러나게 되면 저게 무슨 대통령이냐 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깨어있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언론에서 지금 각을 잡고 저렇게 띄워주고 있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의 속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중요한 순간에 이낙연 대표님의 사면 발언으로 인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해찬 전 대표님께서 절대로 동교동계의 복당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럴 일 없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느 순간 뒤에서 조용히 고문으로 위촉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많은 지지자들이 지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대응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민들 또한 언론에서 저렇게 띄워봤자 실제 당선자는 다르다, 여태까지 역사가 그랬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저 또한 터무니없는 결과라고 생각은 하지만 절대로 방심해선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추윤 갈등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애초에 비교도 할 수 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치 서로 공방을 주고받은 것처럼 저렇게 계속 어느 순간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언론에서 작정하고 저렇게 추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심지어 지금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대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아놓으니까 실제로 제 주위에 정치에 평소에 무관심한 친구들도 많은 친구들이 추윤 갈등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대부분의 진실이 전해지긴 하지만 여전히 언론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에 정치에 관심 많은 친구들은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상황인지 잘 알지만 관심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어느 정도의 비호감도를 갖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이걸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말 할 일도 많고요. 팩트는 이거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계속 저런 식으로 야금야금 잘라 먹었고 대놓고 항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1라운드는 사실상 윤석열의 완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합당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서도 부당한 것처럼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윤석열 총장의 완승이라고 저렇게 정신승리를 하고 있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1년의 갈등 끝에 정부 여당에 남은 건 상처뿐이라고 하고, 그 사이 윤 총장은 대권주자 반열에 오르며 지지율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심지어 30%를 돌파했죠. 그런데 여당에 남은 게 상처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검찰개혁이 지겹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만행을 보면서, 그리고 언론의 무자비한 행태들을 쭉 지켜보면서 야,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과 다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목소리 내야 될 지점이 어디구나라는 걸 명확히 깨닫게 됐다는 점에서 전투에서는 설령 패배했다고 할지라도
전쟁에서 패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은 건 상처뿐이 아니고요. 일부 상처가 났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결기를, 더 큰 각오를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똘똘 뭉쳤다는 점에서 저는 결코 남은 게 상처뿐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비단 저뿐만의 생각이 아닐 거고요. 많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렇게 김웅 국민의힘 의원처럼 검찰개혁 외칠 때 그때가 거짓말하는 순간, 이런 발언들을 보세요. 김웅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이 저렇게 나와서 검찰개혁 외칠 때 민주당이 거짓말하는 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못해요. 그럼 한마디로 윤석열 검찰을 지금 지켜야 되는구나. 아, 그럼 국민의힘이 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킬까? 이런 것들을 조금만 생각해보다 보면, 아, 결국엔 저들도 지금 민주당과 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고요. 우리는 우리의 계속 목소리를 내고 갈 길을 가면 됩니다.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면 되는 것이고요. 오늘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최고위원 긴급 소집을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죠. 이명박근혜 사면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시대를 전진시키기 위한 통합이라고는 하지만 대다수 촛불 시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 오히려 통합이 아니라 과거를 역행해버리는, 심지어 저들에게 면죄부까지 줘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대선 지지율 정체로 인해 통합으로 대선 로드맵을 잡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설령 대선 로드맵이었다면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떠한 의사표현도 없었고 어떠한 목소리도 없었는데 뜬금없이 사면이란 얘기가 나와서 새해부터 지금 며칠간 계속해서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들을 봤을 때 결코 납득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은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 결단할까? 이제 언론에선 명분도 쌓았겠다, 대놓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갈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을 안 하면 안 그래도 계속 지지자들만 바라본다, 통합의 정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언론이 때렸는데 이젠 더 신나게 때리겠죠. 14일 박근혜 씨 형이 확정되면 그 이후엔 얼마나 더 심해지겠습니까?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사면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곤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민주당 최고위원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끼리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민주당원들의 뜻도 아니고요. 촛불 시민들의 뜻도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건 저도 지금 이명박 씨 관련된 재판을 하는 입장에서 안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저런 반성도 하지 않는 이명박근혜 씨의 사면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서 보세요. 강경파에 휩쓸리는 민주당,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모든 의사결정을 국회에 전적으로 맡겨놨다가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들고 일어선 겁니다. 물론 아주 극단적인 지지자들의 일부 얘기만 듣고 침소봉대해서도 안 되겠지만 많은 지지자들의 의사표현을 저렇게 다 강경파로 싸잡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고요. 철험의 의원들 보세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님, 강민정 의원님, 이런 분들도 계시죠. 정치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젊은 의원들이 우리 시민들의 뜻을 받들고 잘 캐치하고 그걸로 입법하고 지역 관리하고 그런 시대가 지금 필요한 건데 민주당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희생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호감도가 올라간 점에 대해선 명예회복이 정말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해부터 많은 분들이 화가 나셨지만 민주당은 결코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정당이 아닙니다. 이해찬 전 대표님께서 시스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해오셨고 그 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